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백신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시죠? 흔히들 치매라고 얘기하는 병. 나는 그 치매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치매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고 또 어리석다. 어르신한테 쓰기에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백신증이다. 어린애 마음처럼 아무것도 없는 하얀 마음이 하얗게 되는 거. 백신증으로 이름 붙이자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백신증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백신증이 과연 왜 생기는 병인가? 베타 아밀로이드 소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밀로스는 이제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아밀로이드 소체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왜 아밀로이드라는 말을 붙였을까? 처음에 탄수화물인 줄 알았어요. 아밀로즈인 줄 알았어요. 오이드라는 말은 무엇 비슷한 이런 뜻입니다. 아밀로즈 비슷한 단백질, 아밀로이드 소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아밀로이드 소체라는 거는 포도당이니까 어떻겠습니까? 포도당 같으니까, 포도당과 비슷하니까. 끈적끈적해요. 뇌세포가 누가 그걸 씌워봤더니 그거 왜 씌워봤는지 모르겠는데 참 엄청나게 할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860억 개의 뇌세포입니다.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대충 개념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뇌의 무게가 얼마냐 하면은 막 1.3kg 정도 됩니다. 근데 뭐 뇌가 무거우면 머리가 좋다 이건 아닙니다. 여자들이 뇌가 조금 가볍거든요. 그래도 여자들 중에서 뛰어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의 무게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와는 상관이 없고 한 1.2kg 정도 86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g 안에 8,56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신경세포가 얼마나 가늘고 얼마나 조그만 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보는 정보 일단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보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여성한테 대한 끌리는 마음이 생기겠죠. 어떤 험상궂은 사람이 칼을 들고 대듭니다. 겁이 나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방어해야 됩니다. 보는 정보가 무엇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아주 다양해집니다. 어디서 돌이 날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순식간에 피해야 되겠죠. 그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복잡한 행동 양상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끈적끈적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원활하게 정보 주고받고 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인지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아는 그런 기능을 말하지요. 그런 사물을 인식하고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근데 우리 뇌라는 거는 내 몸 전체를 좌우하는 말하자면 사령부입니다.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는 눈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소리로 말로도 들어오고 맛으로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촉감으로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무엇이냐 분석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대처하자. 아름다운 여성이냐? 험상궂은 깡패냐에 따라서 내 반응 양상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취합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뇌인데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백신증.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베타 아밀로이드 소체. 그 생기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데 그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독일의 그 신경학자인데 그 알츠하이머 소체를 발견한 것이 언제냐면 1907년이니까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소체를 발견해서 그 병명이 알츠하이머 병인데 65세가 넘어가면 우리가 노인이라고 보는데 65세 이상의 한 5% 정도에서 이런 현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5년 간격으로 늘어납니다. 70세가 되면은 15%, 75세가 되면은 그러면 20%, 80세가 되면은 40%. 그럼 내가 80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그 통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저산소증, 뇌에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은 뇌가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겠죠. 뇌는 굉장히 산소를 많이 먹습니다. 예전에 그 연탄 뗄 때 연탄가스 중독되는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저산소증에 빠지고 이것이 나중에 뇌 기능 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이라든지 어떤 세균 감염, 뇌염이라든지 뇌막염이라든지 매독 같은 거, 이제 그런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뇌 기능 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또 파킨슨시 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발이 떨리고 자세가 꺼부정해지고 걸음이 주춤주춤하는, 의학 정보가 많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손만 조금 떨어도 파킨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킨슨이 그렇게 간단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파킨슨에서도 백심증이 오는데, 인지장애가 오는데, 이 병은 한 번 생기면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별로 괴롭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말하자면 어린애처럼 되니까 어르신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어른의 그 권위 있는 것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인병,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조절해야 될 것이고, 담배는 안 좋습니다. 금연해야 됩니다. 담배는 우리 혈관을 수축을 시킵니다. 저 담배 피는 분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식후 불련이면은 뭐 3초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식후에는 꼭 담배를 피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것도 식후에 담배 피는 게 맛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식후에 담배를 피게 되면은 위에 있는 소화시키는 혈관이 수축이 돼가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사실. 이렇게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생기는 모든 병폐는 담배로 인해서 옵니다. 일을 해야 되고요. 멋을 좀 부리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따라 패션을 따르고 하면은 좀 점잖지 않아 보이는 경향이 우리 유교 문화 사회에서는 있습니다. 그래 나도 한 40세가 지나서는 청바지를 안 입었습니다. 청바지 입는 거는 점잖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을 좀 다니면서 친구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근무 시간 아니면 전부 청바지를 입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도. 그래서 저는 지금 청바지를 입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패션을 따라가는 거 좋고요. 또 젊은이들을 친구로 사귀어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손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록 작지만은 뇌에 내 손을 담당하는 사령부는 굉장히 큽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은 뇌의 많은 부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젓가락질 하는 거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 서양 사람들 상당히 부러워하는데 요즘은 이제 서양 사람들도 젓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옛날 노인네들 보면 그 호도 두 알 가지고 이렇게 늘 주물주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들 뜨개질 하는 거 백심증 예방에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젊었을 때는 뭐 돌이라도 소화시킬 듯 하지만은 음식을 먹을 때 때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맛있게 먹는 게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려면 먹을 때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80% 정도만 속을 채우는 것이. 그러면 다음 먹을 때 출출해지고 배고픈 생각이 나고 배고플 때 먹으면은 그것을 다 몸이 흡수해서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조금 모자란 듯 하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사고방식을 도전적으로 아이고 난 저거 못해 하는 것보다 하겠다는 생각, 난 나이가 들어서 못해 권하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 도전적인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친구들, 우리 선배님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이 걱정하는 그 백심증이라는 병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